네, 여러분 저 두 번째 시간 일제강점기 경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자, 거기 개요를 보시면 다 일어나셨죠? 예. 일제강점기 경찰이 크게 시대 구분이 두 가지로 구분되죠. 뭐요? 3.1운동으로. 그래서 이게 꼭 우리는 경찰사뿐만 아니라 한국사 구분할 때 3.1운동 이전과 이후로 그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3.1운동 이전이 헌병경찰시대, 3.1운동 이후가 보통경찰시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자, 먼저 헌병경찰시대를 보시면 자, 헌병경찰 제도의 시행 이번에 1910년 10월 통감부가 폐지되고 총독부가 설치되고요. 이 총독부에 경무총감부를 설치하고 경무총감부의 장이 경무총감부, 경무총감부의 장이 경무총장. 그다음에 각 도에 경무부를 설치해. 경무부, 경무부장, 경무총장, 경무부장. 경찰 지휘관들이 경무총장, 경무부장. 이 이제 경찰 지휘관들이고요. 자, 3번에 총독에게 주어진 재령권과 경무총장, 경무부장. 이 경무총장, 경무부장이 아까 경무총감부의 장, 경무총장, 경무부의 장, 경무부장. 그래서 경찰 지휘관들에게 주어진 명령권. 이걸 이제 바꿔서 시험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 총독은 조선 통치의 수장이잖아요. 조선 통치의 수장이 법을 만드는 권한을 가지고 경찰 지휘관들은 처분권을 가지는 것이죠. 이 명령이 여러분 저 행정법 파트 가보시면 하명 있지 않습니까? 하명, 처분, 하명. 처분의 종류가 뭐 하명도 있고 허가도 있고 특허도 있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하우면 득인데. 그래서 처분을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경찰 지휘관들이 처분권이고 그다음에 총독 그 최고 조선 저기 기지 한번 켜세요. 화이팅. 예, 힘내시고. 토요일이잖아. 예, 힘내시고. 자, 이 통치권자 조선 통치권자인 총독한테 재령권이 법을 만드는 권이죠. 재령. 여기서 재령의 령은 법규명령을 말합니다. 법규명령.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총독한테 주고 처분권을 경찰 지휘관들에게 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각종 전제주의적 경찰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자, 4번에 1910년 조선 주차 헌병 조령. 이 주차라는 말이 주둔해 있는. 그러니까 조선 주차 헌병 조령이면 조선에 주둔해 있는 헌병의 조령이죠. 조선에 주둔해 있는 헌병, 조선 주차 헌병 조령을 통해서 헌병이 헌병 신분을 유지한 채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지문이 많이 나옵니다. 이 헌병 경찰 체제가 뭐 법적 근거도 없이 자행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게 꼭 맞는 말일 것 같아. 왜냐? 우리가 일제 시대를 얘기할 때 일제한테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그 일제 통치를 하여튼 나쁘게 얘기하면 무조건 맞는 지문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일제가 이 헌병 통치를 무단으로 헌병 통치했다. 또는 법적 근거도 없이 헌병 통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맞는 지문일 것 같은데 아니잖아. 이 조선 주차 헌병 조령이 있었잖아요. 조선 주차 헌병 조령이라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일제가 헌병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헌병 통치를 한 것이 법적 근거도 없이 헌병 통치했다 하면 꼭 맞는 말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 주차 헌병 조령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 주차 헌병 조령이라는 근거를 가지고서 헌병 통치를 했고요. 자, 아래 헌병경찰의 임무를 보시면 헌병경찰은 첩보 수집, 의병토벌이 주 임무였으나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뭐 민사소송, 조정, 집달관 이런 업무까지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한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다고 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여기서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찰을 싫어하는 그런 문화가 정립이 된 것이 사실은 일제시대 경찰 때부터 이제 시작된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일제 헌병경찰이 그냥 주민들을 수탈하고 괴롭히고 했던 그것이 경찰을 싫어하는 이 의식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아래 헌병경찰과 보통경찰의 배치가 헌병경찰 시대에도 헌병경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헌병경찰도 있고 보통경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김좌진 장군 아들 김두한 깡패 협객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김좌진 장군의 그 아들 김두한의 일대기를 그린 그 장군의 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경찰 이 김두한이 일본 경찰인 마루오카 경감하고 마루오카 경감이죠. 마루오카 경부하고 막 친하게 지냅니다. 지내면서 자기들 막 힘든 일 있으면 마루오카 경부도 어떻게 사귀게 되냐면 싸우면서 이겨버려가지고 마루오카 경부랑 친해졌죠. 그런데 자기 이제 그 동생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마루오카 경부 통해서 막 다 해결합니다. 해결하다가 헌병경찰한테 딱 걸렸어. 그때 마루오카 경부를 통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마루오카 경부가 헌병경찰 찾아갔더니 헌병경찰이 막 무시를 해버리죠. 이마를 막 누르면서 막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헌병경찰 시대라고 해서 헌병경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헌병경찰도 있고 마루오카 경부처럼 보통경찰도 있고 그런데 헌병경찰하고 보통경찰하고
임무를 나눠서 했다고 합니다. 그 나눠서 한 것이 헌병경찰은 의병 출몰 지역이나 군사상 중요 지역에 배치됐고 보통 경찰은 개항장이나 도시에 배치됐고 그래서 보통 경찰이 일반 경찰이죠. 그래서 일반 계도 제 뒤에다가 암기문구를 일반 계도 일반 경찰이 보통 경찰이 개항장 도시에 배치되고 나머지 뭐 의병 출몰 지역이나 군사상 중요한 지역에 헌병 경찰이 배치됐고 그래서 일반 계도 일반 경찰이 개항장이나 도시에 배치됐다. 일반 계도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헌병경찰 제도를 뒷받침해준 법령이 그래서 이걸 이 헌병경찰 제도 하면 3.1운동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3.1운동 이후는 보통경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병경찰 시대, 헌병경찰 제도를 뒷받침해준 법령이 보집 출신입니다. 보집 출신. 보안법, 집회단속법, 네, 출판법, 신문지법. 자, 거기다가 보집 출신 정치회가 없죠? 어디 갔어? 첫 보통경찰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아래 보통경찰 시대에 3번을 보시면 보통경찰 시대, 즉 1920년대 이후에 그 3번의 둘째 줄에 정치범 처벌법, 아래 치안유지법, 그 끝에 예비검속법. 오케이? 그래서 1920년대에 정치범 처벌법과 치안유지법, 그 다음에 1940년대에 예비검속법. 그래서 보집 출신 정치예죠. 1910년대 경찰 통치 법령이 보집 출신. 1920년대 이후가 정치예. 그래서 보집 출신 정치예. 자, 위로 가서 종언을 보시면 종언.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보통 경찰제로 전환하게 됐죠.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나서 일본이 그냥 뜨끔했죠. 그래서 일본이 자세를 확 바꿉니다. 그래서 경찰도 총독부 경무총관부에서 부조부 경무총관부에서 경무국으로 그냥 축소시켜버리면서 이제 헌병경찰 이용하지 않겠다. 보통경찰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통치하겠다. 이렇게 이제 바꿉니다. 그러나 실제는 똑같았죠. 실제는 앞으로는 경찰 체계를 경무총관부에서 경무국으로 바꾸면서 꼭 축소시키는 것처럼 뒤로는 이제 이 새끼들 때려잡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아래 보통경찰 시대를 보시면 1번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 제도에서 보통경찰 제도로 전환해서 총독부 직속의 경무총관부를 폐지하고 경무국으로 축소시켜버립니다. 2번에 첫 줄 끝에 즉 보통경찰 제도로 전환시킨 것이죠. 그러나 치안유지 업무 이외에 각종 조정행정의 원조, 민사쟁송, 조정사무, 집단리 업무 등을 그대로 계속 수행했기 때문에 경찰의 직무와 권한에는 뭐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냥 문의만 경무총관부에서 경무국으로 바꾸면서 문의만 헌병 통치 안 하고 보통경찰 제도로서 운영하겠다. 문의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하는 일은 똑같았던 것이죠. 자, 각종 치안입법의 제정이 3.1운동을 기하로 정치범 처벌법을 제정하고 정치범 처벌법은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것이죠. 총독부 중심으로 제정한 것이죠. 근데 일본에서 1925년에 제정된 치안유지법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하게끔 가져와 버리고 그래서 이게 한국사에서도 유명한 암기문과 우정일치죠. 일제시대에 이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정치범 처벌법을 제정하고 우정일치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해버리고 그래서 우정일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짜증나는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우정일치 우리나라에서 정치범 처벌법을 제정하고 일본에 제정된 치안유지법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했죠. 그래서 이 치안유지법을 우리나라에서 제정했다고 하면 당연히 틀린 말이지 않습니까? 우정일치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 시험 지문에서 정치범 처벌법을 제정하고 치안유지법을 일본에서 제정된 것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범 처벌법을 제정했다. 이 제정했다라는 표현을 정치범 처벌법에만 써야 맞는 지문이고 치안유지법을 제정했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으로 봤었어요. 근데 올해 경감부 시험에서 맞는 지문으로 해버렸어요. 아우 진짜 짜증나요. 우정일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치범 처벌법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하고 그래서 기존에 뭐 치안유지법을 제정했다 이렇게 하면 이게 틀린 지문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감부 시험에 치안유지법을 제정했다 맞는 지문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치안유지법을 우리나라에서 제정했다라고 하면 이제 확실히 틀린 지문이죠. 근데 주어 없이 치안유지법을 제정했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으로 봤었어요. 주어 없어도 그냥 이건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에서 제정된 것을 우리나라에서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 없이 치안유지법을 제정했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감부 시험에서 치안유지법을 제정했다라는 표현을 맞는 지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치범 처벌법을 제정하고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주어까지 생각해서 정답을 이제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주어를 생각해서 그래서 주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것이 확실히 틀린 것이 아닌 것이죠. 오케이? 예. 어쨌든 우정일치
우리나라에서 정치범 처벌법을 제정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수탈하고 또 일본에 제정된 치안유지법까지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서 또 수탈하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주어가 빠졌으면 그냥 주어 없이 제정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정했다는 표현으로 봐서 치안유지법을 제정하면 주어가 없이 쓰면 우리나라에서 제정했다는 의미로 봐서 치안유지법은 일본에서 제정해서 우리나라에 가져온 거기 때문에 틀린 지문으로 봤는데 이번에 하여튼 치안유지법을 제정했다는 맞는 지문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 살펴서 주어대로 그렇게 OX를 가리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좀 잡아주십시오. 네. 근데 만약에 다른 곳에서 다 맞는 표현이야. 근데 치안유지법을 제정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 그러면 그게 혹시 틀린 지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주어 없이 그냥 제정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제정으로 틀린 지문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주어를 따져서 하시되 다른 지문이 완전히 다 맞는 지문이야. 그럼 그걸 틀린 지문으로 할 수도 있겠죠. 어렵죠?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서도 제가 미안해 너무. 네 그렇고요. 그 3번에 둘째 줄 끝을 보시면 일제 말기인 1941년 예비 검속법을 제정해서 독립운동의 탄압을 또 강화하고요. 그래서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만든 법들이 헌병경찰 시대 때 1910년대에 보집 출신, 1920년대 이후에 정치예입니다. 그 정치예가 1920년대에 정치벌처원법을 제정하고 일본의 치안유지법을 우리나라까지 적용하고요. 1940년대에 예비검속법을 또 제정하고요. 그래서 보집 출신 정치예. 자, 4번을 보시면 4번에 중일전쟁 이후에는 경찰 업무가 특고경찰, 이 특고경찰이 특별고등경찰입니다. 한마디로 사상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등경찰, 특별고등경찰 다 사상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국가사범 다루는 사상경찰. 그 다음에 경제경찰, 외사경찰까지 확대됐습니다. 이 중에서 경제경찰에 동그라미 좀 쳐주십시오. 이 경제경찰을 여러분 일제경찰이 지금 여기 이제 중일전쟁 이후 특고경찰, 경제경찰, 외사경찰까지 확대했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일제경찰이 고등경찰 역할 또는 특별고등경찰 역할을 중일전쟁 이전에는 안 했어? 했죠. 그 일제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들 얘네들이 계속 경찰이 억압하고 탄압하고 잡아들이고 했기 때문에 중일전쟁 이전에도 고등경찰, 특별고등경찰 역할을 한 겁니다. 대신 경제경찰만큼은 중일전쟁 이전으로 하면 그냥 틀린 지문입니다. 왜 그래? 이 경제경찰이 뭐예요? 일제 말이 되면 막 경제 구조 자체를 엄격하게 우리 탄압합니다. 왜 그래? 중일전쟁 하면서 전쟁 물자가 부족해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심지어 밥그릇, 녹그릇, 숟가락까지 다 그냥 걷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다 나무젓가락 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경제경찰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쇠 만드는 뭐 대장간 이런 거 다 없애버립니다. 그냥 이 경제 자체를 아주 통제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쇠 그런 것들은 자기네 나라로 해서 군수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경찰 영역까지 경제 분야에서도 경찰이 막 탄압하고 공장 같은 거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한 것은 중일전쟁 이후입니다. 중일전쟁이 1937년 태평양전쟁이 1941년. 그래서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이 태평양전쟁이 2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일전쟁 이후로 일제가 완전히 전시체제로 들어가면서 경제경찰 영역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경찰을 중일전쟁 이전으로 경제경찰을 연결시키면 틀린 지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920년대, 뭐 경제경찰까지 했다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경제경찰 영역만큼은 중일전쟁으로 완전 전시체제로 들어가면서 얘네가 경제 분야까지 완전히 우리를 그냥 수탈체제로 만들어가지고 대장간 같은 거, 쇠 제품 만드는 데는 다 문 닫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집집마다 밥그릇, 숟가락까지 그냥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걷어가는 것이 일제 만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경제경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경찰만큼은 1937년 중일전쟁 이후로 그렇게 이제 해야 맞습니다. 자, 아래 식민지 시대 경찰의 특징을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특징이 1번 식민지 경찰은 1919년 이전이나 이후에 관계없이 일본의 식민 지배의 중추 기관이었고요. 자, 경찰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한국을 통치한 것이고요. 2번 총독에게 주어진 재령권과 경무총장, 경무부장, 이 경찰 지휘관들에게 주어진 명령권 등을 통해서 전제주의적, 제국주의적 경찰권 행사를 했고요. 자, 4번에 국민의 경찰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의 풍토가 축적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울면 지금도 이런 말 했습니다. 아기들이 울면 너 순사가 잡아간다 이런 말을 그냥 늘상 해낸 것이 일제시대부터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때 일제 순사한테 걸리면 돼지니까 아기들도 그냥 무서워 할 만큼 그런 공포의 존재가 일제시대 순사였고요. 자, 5번에 경찰의 대상 영역이 그 아래 사상경찰적 영역까지 확대되었으며 일제시대 전체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 위에 4번에서 중일전쟁 이후에 경찰 업무가 특고경찰, 경제경찰, 외사경찰까지 확대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중일전쟁 이후에. 그러나 일제시대 전체를 두고도 똑같은 얘기를 해. 전체를 두고도
사상경찰 영역까지 확대됐다. 다만 중일전쟁 이후에 경제경찰만큼은 앞쪽으로 전체 시대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일전쟁 이후에 경제경찰 영역까지 미치는 등 광범위했다. 그래서 경제경찰만큼은 중일전쟁 이후하고 매칭을 시켜야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오른쪽 임시정부와 경찰을 보시면 일제시대 경찰이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서는 일제시대 경찰이 전부고 대신 우리나라는 상해의 임시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임시정부에서는 또 임시정부 경찰이 별도로 돌아가죠. 그래서 임시정부와 경찰, 자, 개요 1번에 서주 끝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헌장, 이 임시헌장이 임시정부의 헌법이죠. 딱 10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10개조. 그래서 굉장히 짧게끔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임시헌장, 임시정부 헌법, 임시헌장에서 우리 민족 최초의 민주공화제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임시헌장, 임시정부의 헌법, 임시헌장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딱 그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여러분, 이 공화제란 말이 엄청 좋은 말입니다. 민주, 국민의 주인이라는 얘기고, 공화제, 공화제라는 말이 독재를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을 공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공화제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공화제라는 말이 엄청난 말이죠. 민주주의를 그냥 딱 말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민주공화제입니다. 근데 임시정부 헌법, 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일제한테 나라를 뺏기기 바로 직전까지 왕정을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던 그 선각자들은 왕정으로 복귀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로 일제로부터 빼앗기를 되찾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유기춘 선생의 경찰 관련된 거기서도 알 수 있고 또 임시정부 수립한 임시헌장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선각자들은 왕정 속에서 살았던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고양된 민주주의 정신을 그냥 체득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 선각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민주공화제를 선포했고요. 임시정부 경찰은 민주경찰의 효시라는 역사적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 헌법에서 그 아래에 자, 2번.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 전문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중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뿌리가 임시정부인 것이죠. 아니 대한민국의 뿌리가 임시정부라면 대한민국 경찰의 뿌리도 임시정부 경찰인 것이죠. 오케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페이지 41이라고 하나 좀 적어주세요. 페이지 41. 제가 페이지 41에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페이지 41에 경찰헌장이 나와요. 뭐 저기 떠들어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 경찰헌장도 전문이 있죠. 경찰헌장 전문에 어떤 표현이 있어? 우리는 조국 광복과 함께 태어나. 그게 뭔 말이에요? 임시정부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유연적인 표현입니다. 그게. 그렇죠?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받아 라고 돼 있는데 우리 경찰은 임시정부 경찰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경찰헌장에서 조국 광복과 함께 태어났대. 즉 미군정 경무국 출범한 것 그걸 상정해서 한 것이죠. 그것이 뭐 그렇게 돼 있는 것이 그때 당시 그걸 제정한 사람들이 뭐 죽일 놈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대한민국을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경찰헌장 전문인 것이죠. 1991년 경찰법 제정되고 경찰헌장 제정되던 그 시절만 하더라도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이라고 본 겁니다. 임시정부는 분명 그 직전에 개정된 헌법, 이 육공화국 헌법, 그 직전에 개정된 그 헌법, 직선제 개헌 그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이 말이 표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1991년 당시에 대한민국을 움직여가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임시정부는 안중에 없었던 거예요.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이라고 받고 그 건국을 누가 주도했어? 건국을 뒷받침해 준 것이 경찰이거든요. 정부 수립하는 것보다 3년 전에 미리 딱 미 군정청에 경무국이 설치되면서 이 공산주의자들의 온갖 방해를 경찰이 방어한 것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경찰이 잘못한 것도 많이 있죠. 그러나 어쨌든 정부를 수립하는데 엄청난 공을 세운 것이 경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경찰의 그때 당시에 자랑이 건국 경찰을 경찰의 자랑으로 이렇게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헌장 전문에 임시정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조국 광복과 함께 태어나 그런 표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광복과 함께 태어나 그 표현을 넣은 사람이 뭐 죽일 놈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시대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1991년 경찰법 제정할 때 그때 대한민국을 리드하던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바로 직전에 개정된 헌법에 임시정부가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이라고 본 그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생각했던 그런 시각을 1991년도에 가졌었던 것이죠. 참고로 기억을 하시고요. 자, 아래 임시정부 경찰의 역할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사소한 내용인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뭐냐면 김구 선생께서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임시정부 경찰의 역할은 평상시 정부 경찰의 역할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왜? 우린 지금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도망 다니고 있는 정부, 임시정부이기 때문에 그 임시정부 경찰의 역할은 평상시 정부 경찰의 역할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 경찰의 임무를 일반 국가에서처럼 단순히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임무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경찰의 실질적인 기능은 일제 스파이 활동을 방지하고 독립운동가의 투항을 예방하며 임시정부 요인들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제1의 역할은 임시정부 경찰의 제1의 역할은 임시정부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임시정부 경찰의 역할이 임시정부를 수호하고 그다음에 교민들을 보호하고 즉 국민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밀정, 일제 간첩을 차단하고 자 평상시 경찰의 역할은 국민 보호가 전부죠. 국민 보호인데 임시정부 경찰의 역할은 나라를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고 도망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임시정부 수호, 교민 보호, 밀정 차단 이렇게 해놨지만 임시정부 수호 거기 1번을 딱 보시면 임시정부 경찰의 제1의 과제는 임시정부 수호죠. 지금 나라를 빼앗긴 상황이기 되문에 임시정부를 지켜야 나라를 되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시정부 수호가 임시정부 경찰의 제1의 그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임시정부 경찰의 역할도 역시 국민 보호가 최우선적인 의무였다. 아무 틀린 지문이죠. 오케이? 맞는 지문일 것 같은데 틀린 지문입니다. 왜냐? 임시정부 경찰은 특별히 나라를 빼앗긴 임시정부에서의 경찰이기 때문에 평상시 경찰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 수호가 제1의 역할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임시정부 경찰의 조직을 보시면요. 이게 경연의 무위입니다. 경연의 무위. 경연의하고 무위하고 이렇게 나눠야죠. 경연의. 그 다음에 무위. 그래서 이 경이 경무국, 연이 연통제, 그 다음에 의경대, 그 다음에 무위가 경무과 경위대입니다. 경위대. 왜 이 두 개로 나눠? 임시정부 경찰이 임시정부에 속해 있는데 임시정부의 역사가 크게 두 가지 시기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언제? 1919년 3.1운동으로 이제 출범을 했다가 1932년 윤봉길 선생이 홍커우 공원 도시락 폭탄 투척 사건을 일으켰다고 하면 안 되고 그 거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커우 도시락 폭탄 투척 사건으로 일본군 사령관하고 그다음에 일본인 거주 민단장 그 상하이에서 사는 일본인들 주민들의 거주 민단장 그다음에 사령관 함께 죽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일제가 이 새끼들 완전 발악을 하죠. 임시정부 때려잡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1932년부터 임시정부가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상해가 여기에 있잖아요. 막 도망다녀. 엄청 도망다녀 이렇게 막 도망다니다가 저 내륙에 충칭 중경에 자리를 잡죠. 도망다니던 이 시절이 8년이에요. 8년. 그래서 저 8년 동안은 도망다니느라고 임시정부가 특별히 역할을 못하죠. 그래서 상해 시대 1919년 이래 눈 뜨시고 자 1919년 이래 상해 시대 그 다음에 32년도부터 도망다니기 시작한 다음에 1940년 중경 시대 두 가지 시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1919년부터 1932년까지 상해 시대 중간에 8년은 이제 도망다니고 1940년부터 광복될 때까지 중경 충친 시대. 그래서 상해 시대가 경연의 경무국 연통제 의경대 그 다음에 충칭 중경 시대가 경무과 경위대 이렇게 나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임시정부가 계속 도망다니고 그 다음에 일제한테 쫓기니까 임시정부 구성원들도 막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1919년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의 구성원들이 막 계속 바뀌어.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는 단체가 여기 상해 임시정부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사를 보시면 막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막 합종연행이 막 계속 이루어집니다. 합쳤다가 쪼갰다 그렇게 하면서 정부 조직법이 엄청 바뀌어요. 엄청 막 새롭게 쪼개지고 할 때마다 또 정부조직법 또 만들고 해가지고 임시정부에서 만든 정부 조직법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여기 지금 대표적인 경찰 기관들을 만든 그 법령의 이름은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경무국을 만든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 자, 그다음에 의경대 규정이에요. 근데 이 의경대 규정은 임시정부 자체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민단체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는 교민단체 자치를 허용하고 교민단체에서 의경대 조례를 만들어서 이 의경대, 이 자치경찰 조직이죠. 의경대는 자치경찰 조직이고 교민단체에서 만든 의경대 조례를 가지고 만들고요. 그 다음에 충칭시대로 오면 이제 경무과 경위대가 있는데 경무과를 만든 것이 대한민국 잠행관제입니다. 아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 그것도 임시정부 조직법이고 잠행관제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관제니까 임시정부 조직법이에요. 그러나 이름이 경무과를 만든 근거가 되는 법령은 대한민국 잠행관제 잠정적으로 사용하는 관제 즉 임시정부 조직법이죠.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 잠행관제 경위대는 경위대 규정. 그래서 상해 시대하고 충칭 시대하고 경찰 조직들 경연의 무위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근거가 되는 조직법의 이름이 뭔지 그것을 좀 중심으로 좀 먼저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상해 시대의 경연의를 보시면 자 경무국이 있습니다.
기억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에 근거해서 경무국을 설치했고요. 초대 경무국장으로 백범 김구 선생이 임명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께서 이 초대 경무국장 하셨던 거 이것도 우리 경찰관들이 막 알게 된 것들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게 실무조합 문제집에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경찰분들이 막 알게 됐습니다. 그 실무조합에 누가 넣었어? 제가 넣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6년도부터 이 실무종합 편찬진에 이제 들어갔었는데 제가 거기다 이걸 넣었어. 김구 선생. 그다음에 여기 경찰 영웅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넣었어요. 그거 넣고 제가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현직들이 승진 시험 범위를 늘렸다고 엄청 바가지 제가 욕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이런 거였죠. 아니 우리 경찰관들한테 뭐 열심히 일해 성실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라고 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조직이 돌아가는 규칙들 이런 것들에서 가르쳐주고 대신 윤리적인 측면은 경찰의 멋진 선배들 이런 선배들의 일대기를 얘기해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 사람들을 모방하고 존경하고 하면서 그냥 바뀌는 거죠. 그렇죠? 예. 하여튼 이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이었다는 사실은 우리 경찰의 어마어마한 자산인 것이죠. 왜 그래? 헌법에서부터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경찰의 뿌리,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임시정부 경찰이 대한민국 경찰의 뿌리인데 그 뿌리를 민족의 사표, 민족의 스승인 김구 선생께서 초대 경찰 수장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 경찰로서는 엄청난 자산인 것이죠. 자, 디귿에 임시정부 경찰의 운영을 위해서 정식 예산이 편성되었고 계급별 소정의 월급이 지급됐다. 엄청 단순한 사항이 여기 적시되어 있죠. 이게 뭘 의미해? 아니 그러니까 뭐 정식 예산이 편성돼서 좋다. 여기까지는 좋아. 좋은데 뭐 계급별 소정의 월급이 지급다. 이런 짜잘한 사항이 여기에 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임시정부 경찰을 그러니까 1991년 경찰법 제정되고 경찰청 출범하고 그때 만든 경찰 헌장에서는 임시정부 경찰을 염두에 두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오늘날은 우리 경찰이 임시정부 경찰을 뿌리로 삼고 싶은 거야. 이 막 김구 선생 이런 사람들 막 뿌리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때 뿌리로 삼으려면 임시정부 경찰이 어떤 조직이면 좋아? 정식의 조직이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날의 경찰이 또 경찰학자들이 임시정부 경찰에서 가장 강조하는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하나는 군대가 아니라 별도의 경찰이었다. 임시정부 경찰이 군대 조직이 아니라 별도의 경찰 조직이었다. 또 하나가 비록 정부는 임시정부지만 임시정부 경찰은 정식의 조직이었다. 정식의 조직이라면 오늘날 경찰의 뿌리로 삼기 딱 좋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경찰이 또 오늘날의 경찰학자들이 임시정부 경찰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군대 조직과는 완전히 별도의 경찰 조직이었다. 또 하나 비록 정부는 임시정부지만 임시정부 경찰은 정식의 조직이었다. 임시정부 경찰이 정식의 조직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이겁니다. 정식 예산이 편성됐고 소정의 월까지 받았어. 그러면 아주 그냥 편제가 제대로 지금 왁구가 잡힌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을 얘기하면서 정식의 조직이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식의 조직이었으니까 오늘날 경찰에 대한민국 경찰의 뿌리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자, 리을에 경무국은 조선 교민이 다수 거주하거나 왕래가 빈번한 곳에 분구까지 두었다. 이것도 역시 정식의 경찰 조직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분구까지 뒀다면 아주 체계가 잘 잡힌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식의 조직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다 디귿 리을이 다 그런 것이고요. 자, 경연위에서 연통제 경무국은 상해에 둔 거죠. 상해 임시정부에 둔 것이 경무국이고, 자, 연통제는 한반도에 둔 것이죠. 한반도에. 그래서 자, 연통제의 목적을 보시면 임시정부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이 지역적 한계가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으니까 국내하고 어떻게 연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극복하려고 이 국내에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국내와 연계해서 연락하고 정보 수집하고 선전 활동하고 또 정부 재정 확보를 해서 그래서 임시정부 운영 자금을 또 모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기 때문에 국내하고 연락도 좀 하고 또 임시정부 운영 자금도 좀 모집하고 이런 목적으로 연통제를 국내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무국은 상해 임시정부에 둔 것이 경무국이고 연통제는 국내에 둔 것이 연통제입니다. 연통제 국내에 뒀기 때문에 금방 발각돼 버려요. 그래서 자, 니은에 각 도의 독판부 그 밑에 부군의 부서 군청을 둡니다. 자, 독판부 부서 군청이라는 행정조직을 둬요. 그 행정조직 안에 경찰 조직은 독판부의 경무사를 부서 군청의 경무과를 둡니다. 그래서 행정조직 안에 경찰 조직을 함께 두는 것이죠. 그래서 독판부 안에 경무사 부서 군청의 경무과를 그렇게 두고요. 디귿에 그 독판부 부서 군청 및 경무사, 경무과 소속의 경감과 경호원이 경찰 업무를 수행했고요. 자, 리을의 둘째 줄 1921년 이후 와해돼 버립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었고 상해 임시정부 만든 다음에 연통제를 깔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금방 다 발각돼버립니다. 금방. 왜? 국내는 일제가 꽉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어떤 조직을 만든 거 그냥 싸그리 다 적발돼가지고 불과 한 1년여, 2년여, 1, 2년 안에 전부 적발돼서 그냥 싸그리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연통제가 있었던 그 시절은 아주 잠깐 찰나였죠. 찰나. 자, 밑에 의경대가 있습니다. 의경대는 국내에 둔 것이 아니죠. 교민단체들이 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경무국은 상해에 둔 것이고
연통제는 국내에 둔 것이고 의경대는 해외 교민단체가 자체적으로 만든 자치경찰 조직이 의경대입니다. 자, 기억에 임시정부는 임시거류 민단제를 통해서 교민들의 자치제도를 공인하고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야 교민들끼리 알아서 어떤 조직 만들어도 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교민단체에서 각 교민단체에서 의경대 조례를 통해서 자치경찰 조직인 의경대를 조직했습니다. 니은에 김구 선생 또 나와요. 자, 김구 선생이 중심이 돼서 1923년 상해 교민단체 산하에 의경대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1932년은 직접 의경대장을 맡기도 해요. 이 김구 선생은 경찰하고 엄청 인연이 깊으신 분이죠. 그래서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를 보면 정부에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온 몸을 바치면서 어떤 좋은 자리를 탐한 것이 아니라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 그러면서 이제 한 역할이 임시정부 안에 경찰 역할을 김구 선생이 초대 경무국장도 하시고 또 상해 의경대에 의경대장까지 하시고 그것이 이제 김구 선생이시고요. 자, 리을에 의경대는 1932년 윤봉길 의사 의거로 일제 탄압이 심해진 후 순환의 이동 시기를 겪던 1936년경에 와해됩니다. 이게 뭐하고 차이 있어? 아까 연통제는 바로 그냥 다 소멸돼 버리죠. 왜냐? 국내에 뒀으니까 일제한테 발각돼가지고 다 그냥 작살 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의경대는 해외에 뒀으니까 일제가 맘대로 작살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의경대는 상당히 늦게까지 1936년경까지 지속이 되고 대신 국내에 뒀던 연통제는 불과 한 1년여 1, 2년 만에 그냥 싸그리 적발돼서 그냥 아작이 나버리고요. 그래서 저 연통제하고 의경대하고 끝나는 시점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되고 자, 오른쪽 이동식이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홍커공원 도시락 폭탄 투척 사건 그 의거 이후에 고난의 이동 시기를 8년간 겪습니다. 이 이동 시기에는 여러 도시를 전전하는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경찰 조직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윤봉길 선생 의거 때문에 우리 임시정부 작살났네요. 그냥 작살나기만 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윤봉길 선생의 의거로 중국에서 우리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한 것이 윤봉길 선생의 의거 뒤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국민당, 중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우파 정권이 있고 또 공산당 정권이 또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파 정권, 저 장제스 총통이 100만 중국 대군이 하지 못한 일을 한 명의 조선 청년이 해냈다. 윤봉길 선생의 의거를 가지고 하면서 그때부터 임시정부의 어떤 물적 지원을 엄청 해줍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비록 일제에 막 엄청 도망다니지만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명맥을 유지하다가 1940년에 충칭, 처내륙의 충칭에서 이제 자리를 잡죠. 자, 충칭에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충칭 시대가 오죠. 충칭 시대. 이 충칭 시대 경찰 조직이 무위, 경무과, 경위대입니다. 무위, 경무과, 경위대인데, 자, 경무과가 1943년 대한민국 자맹관제에 따라서 내무부의 경무과가 만들어집니다. 아래 경위대는 둘째 줄에 1941년 내무부 직속으로 경위대를 설치하고 그 규칙으로 경위대 규정을 따로 뒀습니다. 자, 니은에 통상 경위대장은 경무과장이 겸임했대요. 경위대가 더 먼저 생겼는데 경무과장이 어떻게 겸임을 하지? 그러니까 경위대가 먼저 생겼어요. 1941년에. 경무과는 1943년에 생겼는데 다만 경위대가 먼저 생겼지만 나중에 생긴 경무과가 더 큰 조직인 것이죠. 나중에 생긴 경무과가 더 크게 과 단위로 그냥 크게 들어선 거야. 경위대는 그냥 팀 단위라면 경위대가 팀 단위라면 나중에 생긴 경무과는 과 단위로 큰 조직으로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큰 조직으로 생긴 경무과가 경위대를 관할하는 그런 입장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경무가 생긴 다음부터는 경무과가 더 크니까 경무과장이 경위대장까지 겸임을 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표현이고요. 자, 디귿에 경위대는 임시정부 청사를 경비하고 요인을 보호하는 것을 주 임무로 했고요. 자, 리을에 중간에 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할 때 임시정부 요원 자격으로 환국하지 못하고 개인 자격으로 환국했죠. 미 군정이 그렇게 해버렸죠. 미 군정이 임시정부 구성원으로 인정을 안 해버렸죠. 인정을 안 해서 그냥 개인 자격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때 귀국할 때 누가 보좌를 했어? 경위대에서 임시정부 요인들, 특히 이제 김구 선생 포함해서 임시정부 요인들을 마지막까지 귀국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이 경위대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요인들을 마지막까지 보필한 거 또는 김구 선생을 마지막까지 보필한 것이 경위대입니다. 경위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임시정부 경찰의 주요 인물. 자, 김구 선생은 우리 이제 초대 경무국장이라는 거 다 아시고 민족의 사표. 저 이번에 백범 선생을 측근에서 보좌한 것이 주로 임시정부 경찰의 경위대였다. 자, 나석주 의사는 우리 동양척식회사. 일제에서 우리 한반도로 수탈에 가는 그래서 막 쌀 같은 거 막 엄청 다 수탈해 가지 않습니까? 그 수탈의 주역이 동양척식회사. 근데
이 동양척식회사, 그 다음에 식산은행, 여기에다가 폭탄 투척하신 분이 이 나석주 의사,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경찰에는 왜 나와? 이분이 경찰이었대요, 경찰. 그래서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및 의경대원으로 활동하던 나석주 의사께서, 즉 우리 경찰 선배님께서, 오케이? 우리 경찰 선배님이 일제 수탈의 상징인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에다가 폭탄 투척해가지고 그런 의거를 하셨고요. 자, 김석 선생은 의경대원으로 활동하면서, 또 경찰 선배님이시죠. 의경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윤봉길 선생의 의거를 배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윤봉길 선생의 의거에 배석했다. 물론 배석이라는 것은 옆에 이제 앉아있는 것이 배석인데 그 의거를 배석했다. 즉 의거를 도와줬다. 오케이? 그래서 윤봉길 선생 의거에 배석한 사람, 김석 배석한 사람이 김석이다 정도 새겨주시고, 자, 김용원 열사는 2대 경무국장입니다. 초대 경무국장이 김구 선생이라는 것은 다 알고, 제가 만약에 출제위원이라면 조금 어렵게 내고 싶으면 2대 경무국장 물어볼 것 같아요. 이게 또 어차피 또 저 공제회 실무 문제집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2대 경무국장이 김용원 선생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용원 이발소 이용원, 오케이? 2대 김용원, 이용원. 우리 저기 애국 독립운동 지사를 이용원 비교해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안 되지만 시험이니까. 그래서 이용원 하시고 2대 김용원, 2대 경무국장 김용원까지 좀 숙지를 해주시고요. 자, 아래 보시면 임시정부 경찰의 특징. 자, 1번. 임시정부 경찰은 임시정부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정식 치안 조직이었다. 이걸 엄청 강조합니다. 정식의 조직이었다. 조직이었다. 왜? 오늘날의 경찰이 1991년대는 이제 그러지 못했어. 우리 경찰이 1991년만 하더라도 생각을 잘못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경찰은 임시정부 경찰을 뿌리로 삼고 싶은 거예요. 또 경찰학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임시정부 경찰에 대해서 오늘날의 경찰이 뿌리로 삼고 싶으니까 임시정부 경찰이 정식의 치안 조직이었다. 이걸 강조한다니까요. 그 옆에 괄호에 군사 조직이 아닌 경찰 조직이었다. 군사 조직이 아닌 별도의 경찰 조직이었고 정식의 조직이었다. 비록 정부는 임시정부지만 경찰 조직은 정식의 경찰 조직이었다. 그래서 오늘날 경찰을 뿌리로 삼아도 좋을 만한 그런 정식의 조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전쟁 초전선에서 한국 광복군이 역할을 했다면 정부 수호, 국민 보호의 최일선을 담당한 것은 임시정부 경찰이었다. 그래서 일제랑 직접적으로 싸우는 것은 광복군이 담당을 했다면 임시정부를 보호하는 것은 임시정부 경찰이 한 것이죠. 여러분 좀 쉬어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5분에.